안녕하세요. 세금 전문 회계사 유학균입니다. 최근 20대와 40대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투잡을 뛰고 있는 직장인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0명 중 3명이 투잡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잡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 침체 현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회 현상과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어서 이러한 현상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는지, 혹시 원래 다니고 있던 직장이 알리지 않고 다른 직장을 갖게 되는 경우 직장에서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투잡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투잡을 했을 때 변경되는 4대 보험과 세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혹은 내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을 갖는 이유는 왠지 투잡을 하면은 기존 직장에서 안 좋아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분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내가 사장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내일만 하면 좋지,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근무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장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겸업 금지 조항을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겸업 금지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지 못하도록 법이나 규칙, 명령으로 부과하는 의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쓰여진 의무만 놓고 보면 당연히 투잡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자유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겸업을 강하게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함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겸업을 다 인정할 수는 없고 일정한 경우 겸업이 금지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정한 경우란 첫 번째, 내가 속한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안 되고, 두 번째, 본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겸업은 제한이 됩니다. 부업이 본업 업무 시간이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문제를 삼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투잡으로 인해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게 발각되었거나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취업 규칙에 따라 감봉, 견책, 해고 등의 징계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의 기밀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연구원이나 아니면 이와 유사한 업종에 있으신 분들은 더욱 엄격한 겸업 금지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겸업이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직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영유활동을 금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겸업 금지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제한 사항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투잡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일하고 있는 곳이 취업한 곳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 취업해서 추가적인 근로소득을 얻거나 쇼핑몰, 배달, 아니면 유튜브 같은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4대 보험 때문입니다. 4대 보험이 부과되는 형식을 알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은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하니까 여기서 설명은 제외하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각각 부과가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을 부담하는 형식을 설명드리면 내가 근로소득이 있고 추가로 직장을 얻어서 근로소득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율이 지금 약 8%고 사업주 반, 내가 반 이렇게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의 소득금액의 4%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근로소득이 있고 추가로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생기는 경우라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번 소득만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사업소득으로 번 소득만큼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추가되는 사업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부담은 없고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사업에서 연간 3,2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500만 원의 약 8%의 절반인 20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3,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초과분인 1,200만 원의 8%를 적용하면 96만 원이 나오고 12개월로 나와서 월 부담액을 계산하면 약 8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도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내게 되는데 문제는 국민연금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한액은 아주 조금 벌어도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한다는 것이고 상한액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납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현재 상한액은 617만 원이고 하한액은 39만 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617만 원의 9%인 55만 5,300원 중 절반인 27만 7,650원 이상은 내지 않고요. 아무리 못 벌어도 39만 원의 9%인 3만 5,100원 중 절반인 17,550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내가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500만 원을 벌고 있다가 투잡으로 구한 회사에서 100만 원을 벌게 되었다면 총 600만 원의 소득이 되니까 상한액 617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각각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원래 회사에서 알지 못하는데 만약 투잡으로 구한 회사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벌게 되었다면 총 1000만 원의 소득이니까 상한액을 넘게 돼서 기존 회사에서 500만 원에 대한 국민연금 22만 5천 원을 떼어갔는데 소득이 1000만 원으로 오르면 최고액 27만 7,650원 중 500만 원에 해당하는 50%는 기존 회사에서 나머지 50%는 추가된 회사의 고지가 되므로 이 변경된 고지액 때문에 기존 회사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회사가 두 군데라도 한 군데서만 적용이 되는데요. 어디서 고용보험을 부담할지 적용해야 하는데 만약 내가 어디서 부담할지 신청하는 것을 깜빡했다면 기존 회사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투잡을 하시는 경우에 세금 문제는 의외로 단순한데요. 첫 번째, 근로소득이 두 개가 된다면 원래 직장을 A라고 하고 추가된 직장을 B라고 하고 주된 직장을 A라고 한다면 연말정산 시 B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A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A 회사에 알리지 않고 투잡을 하는 경우 B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안 되니까 5월에 따로 A 회사와 B 회사의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존 근로소득과 추가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2월에 A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은 하던 대로 하시고 5월에 나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잡이 어떤 상황에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 회사에서 어떤 상황에서 투잡 여부를 알 수 있는지, 투잡에 따른 4대 보험 계산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획하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